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줌 수업으로 직접 대면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깨지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 있겠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문제들을 꼭 풀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말에 대한 대비가 될 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저와 함께 같이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하는 방법이 그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의 공식을 배울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건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값을 뜻하는 거였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기 바로 전 단계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거였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근의 공식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늘 나가는 근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무턱대고 100번 뭐 이렇게 써본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수를 가지고 적용해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걸로 활동 1에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여부를 보는데 3이라고 하는 2차항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에 해당하는 2가 적당히 곱해서 더한 그 합이 마 4가 되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완전제곱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요. 완전제곱식으로 접근할 때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2차항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3으로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빈칸을 채워도 되겠지만 저는 옆에다 문제풀이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한다 혹은 3으로 나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우선 쓰면 되고요. 완전제곱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까지만 놔두고 이퀄 뒤로 상수항에 해당하는 걸 이항해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1차항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반, 그거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대한 전체 제곱만큼, 한마디로 그 결과인 9분의 4만큼을 양변에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좌변에 해당하는 값은 x 마이너스 3분의 2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주어진 값은 3 곱하게 되면 9분의 6이므로 9분의 1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x-3분의 2에 대한 완전제곱이 9분의 10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3분의 2가 뿔마 전체 루트 9분의 10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항해서 3분의 2, 그 다음은 유리화를 하게 되면 유리화할 필요가 없겠네요. 9라고 하는 값이 3으로 나오기 때문에 루트 10이다. 이렇게 각각을 써줘도 되고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3분의 2 뿔마 루트 10이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근을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사실은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지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할 건데 그걸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근의 공식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근의 공식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은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 건데요. 가장 일반적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우리는 주어진 개수나 상수항 자체가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자 하는 근은 지난번에 배웠었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즉 한마디로 완전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닐 경우 우리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줄 거고요. a로 나눈 식을 쓰게 되면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퀄 0인 것까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1차항까지를 쓰고요. 1차항 앞에 있는 개수의 2분의 1, 2분의 1을 하게 되면 2a분의 b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제곱만큼. 상수항은 2항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좌변에 더해진 상수항만큼, 즉 2a분의 b에 대한 전체 제곱만큼을 양변에 더해주는 것까지.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a분의 b에 대한 전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은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a 제곱이 되고, 이쪽에 있는 항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이 되고요. 주어진 게 여기 4a만큼 곱해줘야지만 통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c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한 것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식을 정리해서 x값을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이거를 통분한 결과를 쓰도록 할게요. 왜? 4a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2a로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모를 2a로 쓰면 되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그 값은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구한 그 근의 공식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식 자체가 처음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게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직접 적용해 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써보셔야지 되는데, 우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각각의 개수들이 A, B, C 대로 순서대로 간다는 거 잘 기억하면 되고요. A, B, C 밑에 주의할 거는 앞에 있는 부호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럼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적용해서 x는 2a분의인데 2 곱하기 a에 해당하는 3분의 마이너스 b, b 자체가 마4인데 마4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4에 대한 제곱이니까 16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4, a에 해당하는 거 3, c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2까지 쓸 수 있겠죠. 우선은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6이 되고요. 분자에 해당하는 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4의 뿔마하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 8이 될 거고, 8, 3, 24입니다. 24 더하기 16이므로 4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거 꺼내볼게요. 6분의 4 뿔마, 얘는 2 루트 10인 것까지. 분모 분자가 전부 다 2에 대한 배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2로 약분을 하고 나면 3분의 2 뿔마 루트 1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직접 적용해서 근을 찾는 과정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연습들을 충분히 해볼 건데요.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잠깐 멈추셨다가 바로 저와 같이 풀이하는 걸로, 우선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문제 1번을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 3번과 4번을 저와 풀고 1, 2번은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3번을 풀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3x제곱, 그 다음 11x, 그 다음 마이너스 4. 각각의 개수들 a, b, c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x는 2a분의 2 곱하기 a에 해당하는 자리에 3이 있다는 거, 마이너스 b, b 자리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1을 제곱한 121에 마이너스 4, a 자리 3, c 자리에 마이너스 4더라 인 것까지. 이렇게 쓰고 나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2, 3은 6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이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16이 되고, 16 곱하기 3을 하니까 48이네요. 121에 48을 더하고 나면 169인 것까지. 169 사실 친숙한 숫자여야지 되죠. 누구에 대한 제곱입니까? 네, 그쵸. 13에 대한 제곱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13이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되죠. 뭔 말이냐? 6분의 한 번은 마이너스 11에 더하기 13을 해서 계산하면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올 거고, 그 다음 거는 역시나 빼기를 해서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3을 하니 마이너스 24라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주어진 문제 1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인수분해가 가능했던 거였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해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식을 정리할게요. 9x제곱에 6x 상수항을 이항해서 그래서 2차, 1차 상수항이 모두 다 좌변에 있었을 때 우리는 a, b, c가 무엇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근해 공식을 쓸 건데 근해 공식을 여러 번 쓰다 보면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면 보여주겠지만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2에 대한 배수였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인 거고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알아뒀다면 오히려 근해 공식만 알고 있는 것만 못할 수 있으니 완벽하게 근해 공식에 대한 연습만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해 공식을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보면요. 2a분의 2 곱하기 구한 것분의 마이너스 b를 하니까 b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니까 6, 6이 36이 되죠. 마이너스 4 a c 자리에 마이너스 1인 것까지 2, 9,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6에 뿔마하고 마마니까 플러스 4가 돼서 4, 9, 36에 또 36이니까 72가 된다는 거. 루트 안에 있는 값은 72. 그러면 주어진 값을 다시 18분의 마이너스 6에 36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6으로 나오고 6루트 2라고 하는 거. 약분되는 거 보이시나요? 6으로 약분이 되죠. 6으로 약분하고 나면 3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에 실수 없이 단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거 여러분들의 노력과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또 예제 2번 문제를 풀 건데요. 방금 전 예제 1번과는 유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으나 한 가지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개수들이 분수거나 소수일 경우는 우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불가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분수를 직접 적용을 하게 되면 번분수라고 하는 부모분의 분자, 즉 4층짜리 분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걸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간단하게 정수 형태로 바꿔주는 걸 1차적으로 한 후 방금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주면 되는데요. 예제 2번을 봐보시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1이고 상수항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주어진 분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분모에 해당하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할 겁니다. 6을 곱하게 되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퀄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선은 인수분해가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근해 공식을 쓰죠. 2a분의 2 곱하기 3한 것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6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 6 제곱하니까 36이고요. 마이너스 4a c까지. 그럼 얘는 2, 3은 6이고요. 분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값 계산하면 4, 3, 12에 곱하기 2 하니까 24만큼 빼서 12가 되네요. 계산하면 6분의 6 뿔마 2 루트 3이고 전체 2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4 뿔마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은 각각의 개수들이 우리가 친숙한 정수가 아니었었을 때는 그 분모들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곱해 식을 정수로 정리하라고 하는 게 1차적. 그 이후 과정은 방금 전 과정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2번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2번, 3번과 4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3, 4번 말고 2번과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경우가 두 가지로 구분돼야 돼서 2번에 해당하는 거는 각각의 개수들이 분수인 거죠. 방금 전 방법과 같습니다. 4, 2, 6이라고 하는 이 세 개 분수에 대한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할 건데요. 12만큼 곱하게 되면 3x제곱, 12 곱하게 되면 6만큼 남은 6, 3, 18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식을 정리한 후 우리는 근해 공식을 쓴다는 거. 근해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x는 2a니까 2 곱하기 3한 것분의 마이너스 b 하게 되면 18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8에 대한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a c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모는 2, 3은 6 한 것분의 그리고 18에
뿔마 18제곱하면 얼마였었죠? 88이 64 124에 18이니까 맞나요? 88에 64 8인 144네. 잘못했네요. 144 18 곱하기 18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또 까먹네. 18 곱하기 18한 거 88이 63 8일은 8 144에 18 하니까 324네요. 네, 324에다가 마마니까 플러스 8이 돼서 83은 24만큼 더 더해준 거 348 루트 안에 값이 348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선은 348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위수 분해를 해보면 348이 당연히 소위수로 나누지만 나는 크게 제곱되는 수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에 32, 그 다음에 7, 4, 18이 되네요. 그러면 주어진 값을 정리했을 때 6분의 18에 뿔마 2 루트 87이 되고 87이라고 하는 그 값을 우선은 약분이 된다는 거 보이시죠?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3분의 9 뿔마 루트 87이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근 찾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4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방금 전처럼 분수가 아닌 소수인 거죠. 소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수 10의 거듭제곱되는 그 형태들을 곱해주면 될 건데 주어진 건 전체 10배만 해주면 되겠네요. 3x제곱 마이너스 10x 그다음 마이너스 7 이퀄 0인 것까지 그리고 나서 x는 2a분의 2 곱하기 3한 것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10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게 되면 100이 되고 마이너스 4a c까지 쓸 수 있죠. 그럼 주어진 값을 정리를 해보면 이쪽을 좀 정리할까요? 주어진 값을 정리를 해보면 칸이 없어서 얘는 2, 3은 6 한 것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그 값이 마마니까 플러스가 돼서 7, 4, 28 28 곱하기 3 하면 8, 3, 24 84네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그 값이 184가 되죠. 그러면 꺼낼 수 있는 것만큼 꺼내볼까요? 우선은 184라고 하는 거는 4로는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4, 46, 4, 6, 24 그러면 얘는 10 뿔마 2 루트 46이 되고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3분의 5 뿔마 루트 46이더라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할 거고요. 숫자가 깔끔하지 못하면 그만큼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해 공식을 적용하는 이 과정들에 대한 연습들이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선생님 직접 풀어주지 않았던 나머지 문제들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생각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화요일날 내일에 해당하는 날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또 쉬게 되죠.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앞부분에 대한 것들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나 등교를 하게 되면 그때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